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112에서 113페이지에 있는 명청시대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입니다. 명청시대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다시 한 번 더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과연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사회와 문화가 변화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청시대에는 각종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창장강 하류, 강남 지역의 변화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강남 지역은 송나라 시대까지는 쌀과 곡식을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였지만 명청시대에 들어서 이 지역에서 쌀과 곡식 대신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뽕과 면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이 작물들을 원료로 하는 수공업이 강남 지역에서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뽕잎을 먹는 누에를 이용해 실을 뽑는 비단 산업, 그리고 솜을 이용해서 옷감을 만드는 면직물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이렇게 수공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강남 지역의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저우, 항저우, 그 다음에 상하이, 이런 강남 지역의 상공업 도시와 다른 중소도시들이 번영을 누렸으며 징더전을 비롯한 각지의 도자기 생산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쌀의 주요 생산지가 강남 지역에서 창장강 중상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강남 지역으로 창장강 중상류의 쌀을 유통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외에도 상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유통이 활성화되자 이러한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을 통해 각종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지역의 근거지를 둔 대상인 집단들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산시 지역의 산시상인, 그리고 휘저우 지역의 휘저우 상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명청시대에는 대외 무역이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 차, 도자기, 면직물 등을 구매하려고 서양 상인들이 중국으로 찾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 서양 상인들은 중국의 특산물 등을 바꾸어 가려고 은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은은 대부분 유럽인들이 개척한 신대륙 아메리카의 은이거나 중국 옆에 일본의 은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양 상인들이 찾아와서 중국의 특산물들을 은으로 대량 구매를 하면서 명청시대의 중국은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는 은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은이 흔해진 명청시대의 중국에서는 화폐를 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화폐처럼 돈처럼 쓰이던 말발굽 모양의 은, 마제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이 화폐로 사용되면서 명청시대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쌀 등의 물건으로 내지 않고 은화폐로 내는 세금제도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청시대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송나라 때의 지배층은 사대부고 원나라 때는 정복한 몽골 사람들이었지만 명청시대의 사회를 주도하였던 지배층은 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사라는 말은 신은 전현직 관료, 그리고 사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지식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명청시대의 사회 지배층인 신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교적인 것들을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파견한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 즉 향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청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왕양명이라는 학자가 딱딱한 형식과 추상적인 생각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지행합일, 즉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실천을 중시한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을 제창하게 됩니다. 양명학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당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성장을 하던 서민층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고연무, 황종희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유학인, 고증학이 등장했는데 옛날 공자와 맹자가 쓴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쓰여진 유교 경전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증학이 되겠습니다. 이 고증학을 시작한 고연무 등은 경세치용이라는 것을 학문에서 굉장히 중시했는데 경세치용,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경세치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청나라가 한족의 사상들을 통제하면서 함부로 청나라와 현실 문제를 비판할 수 없게 되자 예전 경전들을 그냥 연구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으로 변한 게 고증학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청시대에는 경제 발달로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싸고 빠르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목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다양한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명청시대에 유행했던 중국 소설로는 대표적으로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홍루몽 등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연극이 자주 상연되었는데 특히 명청시대에 화려한 분장을 한 중국의 전통 연극인 경극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화장은 각각의 배역을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명나라 말부터 중국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가톨릭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때 들어온 가톨릭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중국 문화를 깊게 이해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중국식 이름인 이마두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고녀 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제작을 해서 보여주면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주었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을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하는 교체기에 들어온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는 청나라에서 1년을 계산하는 역법인 시헌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 시헌력은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현재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르는 역법이 바로 이 시헌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위포라는 서양식 대포 제작 기술도 중국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 10분 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